지금 이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. 사기 전과만 구범이고 그 밖에 폭행 뭐 여러 가지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. 이런 분을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런 분한테 검찰개혁의 명분을 물어본 이게 지금 우리 입법청문회의 실체입니다. 우리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에. 이 사람이 자 조용하세요. 끼어들지 마세요. 이 사람이요. 끼어들지 마세요. 자, 멈추세요. 시간 멈추세요. 시간 멈추세요. 시간 진행하시죠. 하실 말씀 하세요. 시간 진행하시죠. 이 사람이 2022년 12월에 그날 청문회에서 권성동을 만났다는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전과자를 왜 자꾸 데려와서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미래를 논의합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.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청문회의 실체입니다. 그리고 오늘 오신 증인분들한테 저도 물어볼 건 많습니다. 그런데 왜 결론 깨어만 내려놓고 겁박하고 협박합니까? 우리 박재현 증인, 지금 관봉지 띠지 사건 질문 받으셨죠? 최재현 증인. 네.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. 이 관봉지 띠지를 분실한 겁니까? 고의적으로 없애버린 겁니까?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. 고의적으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. 그럼 그 과정을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성배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자리에서 1억 6,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. 당시 2018년 범죄 사실 자체가 2018년도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건을 압수하더라도 즉시 자금 추적을 시작하게 되면 사후에 별건 압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금 추적은 실시할 수 없었고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추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. 그래서 물건을 압수해왔고 저희는 여기 대해서 이제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추징 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띠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예.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압수해온 날 다음 날 저희 수사팀 수사관이 압수계에 인계하였고 압수계에서 개소하는 과정에서 그 감봉을 풀고 그러니까 영치계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업무 처리 자체는 압수계에서 기존에 계속해오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따라서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해왔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뭐 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유실된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이거죠? 있습니다. 예. 자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유실됐건 버렸든 뭐 잘못이 있다면 수사로 드러날 수 있겠죠. 감찰이든. 저기 김규원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? 예. 잠깐만 나와주세요. 이 띠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김기원 국장님이요. 한국은행의 김기원 국장님. 자,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. 네. 이게 지금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? 지금 사진에서 예. 나타났던 그 사진에는 거기 있는 정보들은 이제 그 묶음을 만드는데 동원됐던 정사기하고 작업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. 그러니까 띠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온지가 명확히 밝혀집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. 그러니까 예. 관봉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인 것이지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. 그 알 수 없다는 거죠. 어디서 온 거라는 말씀이 어떤? 아니 그 돈을 어디서부터 받은 돈인지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이 발견이 됩니까? 그 띠지로? 네,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띠지가 부착이 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띠지 분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. 그러나 이게 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일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 질문 드린 거 알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 최재형 증인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상용 증인 나오셨나요?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화영 사건은 지금 대부분 지금 다 선고가 난 사건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갑자기 연호회 얘기를 또 자꾸 하시는데 예, 그렇습니다. 그 당시 수사 정황이 연호회 한 접시 얻어먹으면
이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까? 양심껏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. 그런 일이 있었던 없었던. 그 해당 사건은 800만 불,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사건입니다. 요새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먹을 걸로 회유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. 근데 100억 뇌물, 그리고 당시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을 그 어떤 그렇죠. 먹을 걸로 회유될 그걸 거라고 걸로 회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화영 정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부인도 뭐 나오고 그 당시에. 근데 지금 와서 대법원 선고까지 난 사건을 갑자기 그 연호회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? 제가 뭐 의원님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, 일단 법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, 이전에 이미 이 사실이 모두 유출돼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법정에서 이 사실을 사용해서 검찰 수사를 비방하는 등 지금도 이미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예, 있습니다.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. 이화영 씨가 꼭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원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지금 이 연어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과거 검찰 수사 다 잘못됐다고요? 검찰 수사 하신 분들 많잖아요.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렇게 잘못됐어요? 그쪽이 부른 사람이에요. 아니 그쪽에서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잖아요. 참 주세요. 공부 좀 한 거예요. 국민의힘이 부른 사람 국민의힘이.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이 부른 사람이에요. 저거 더 주세요. 대유하는 것이 30% 말이 안 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. 아니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라니까. 이거 더 주세요. 왜 급하적으로 하세요? 아니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을 왜 여기다 주고 있고? 1분 더 우리가 주세요. 부른 증인이 아니라니까. 자, 증인은 제자리 들어가세요. 네. 1분 더 주세요. 네, 1분 지나갔습니다.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을 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?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에요. 우리가 부른 네,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의 신문 순서입니다.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